자, 우리 고려 초기 정치 배우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통치체제 정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렵다기보다는 이건 익숙하지 않은 거지. 예를 들면 고려 사람들한테 저희 대통령은 말입니다. 저희 국무총리는요. 저희 나라의 법무부 장관, 저희 나라의 경찰은 뭐 저희 나라의 소방관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 고려시대에 소방관이나 경찰은 없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통치체제 같은 것들은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이었겠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는 성종 때 바로 중앙에다가 뭘 만들었다고 했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한 느낌으로 적어볼까?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성 육부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성은 뭐냐면 중서 문하 성, 그 다음에 상서 성, 이렇게 두 개의 성이다. 중앙 정치 조직으로. 근데 고려는 특이한 게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송나라의 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었다. 즉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했다. 대신 중국 걸 완전히 베낀 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다. 완전히 베끼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방 문제, 즉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바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기구로 도병마사가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알겠죠? 특별한 기구를 두는 거죠.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도병마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있는 법제나 격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도구였던 식목도감이 있었다. 이런 것들, 독자적인 기구들은 이런 게 있었다. 이게 바로 고려의 통치 체제였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었던 것은 이제 언론기구예요. 언론기구는 지금 우리가 언론은 TV나 신문 뭐 이런 것들을 언론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로 뭘 하는 거냐면 비판을 하는 거야. 즉 백성이나 신하들의 의견을 왕에게 전달하는 걸 언론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대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간은 보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 다음에 관리들을 관리하고 감찰하는 기구였던 이 어사대를 합쳐서 바로 대간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그러면 주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서경, 그 다음에 서경은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그쵸? 서경, 네. 관리의 임명과 법령의 폐지 시 신하들이 동의를 하는 서경, 이게 서경이었고, 그 다음에 간쟁. 간쟁은 왕이 잘잘못이 있는지를 논하는 게 간쟁.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서 다시 왕님께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는 봉박,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서로 뭔가 의사를 주고받고 이러는 것들을 바로 언론기구라고 하는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계기구, 즉 돈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거, 이거를 회계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기구는 결국 돈. 그러면 이거는 3사가 있었다. 여기서의 3사.
이 3, 4가 왜 알아둬야 되냐면 이 3, 4는 언론의 기능이 아니야. 이게 왜 헷갈리냐면 조선시대 3, 4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요. 조선시대 3, 4는 언론의 기능을 하거든요. 왕에게 여러가지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서경, 간쟁, 봉박을 하는 게 조선시대의 3, 4야. 근데 고려시대의 3, 4는 그냥 회계 역할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곡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받고 이런 게 바로 고려의 3, 4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지방도 살펴봐야 되겠죠. 지방. 지방 한번 볼게요. 군대 먼저 아니 군대는 나중에 보자. 자, 그 다음 지방을 보면 자 이제 중앙을 봤으니까 개경에는 이제 이성 육부가 있었다는 거고 이런 기구들이 있었고 지방은 어떻게 주로 이루어지냐면 결국 일부분에만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뭐예요? 12목 됐죠. 자 여기 12목 보시면 지도에 보면 나와 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황주목 뭐 이렇게 광주목, 충주목, 정주목, 상주목, 전주목, 나주목, 진주목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2목을 보냈다 라고 하죠. 8목이네요. 그쵸? 사도부까지 포함해서겠죠. 이렇게 해서 광주가 굉장히 큰 고려시대 행정구역이었다. 이런 곳에는 결국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 다음에 지방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지방을 크게 5개의 도와 2개의 계로 나눠요. 그래서 오도, 양, 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도에는 행정을 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얘는 안찰사라고 부르는 거야. 왕이 직접 보내는 것이. 그러면 밑에 보세요. 오도는 잘 보시면 어디예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가 바로 오도지. 오도는 잘 보시면 직접 국경하고 맞닿아 있지 않은 곳이지. 그러면 양계는 보세요. 여기 북계, 동계잖아. 얘는 뭐야? 이렇게 천리장성을 해서 여기 위에 외적들과 싸워야 되는 국경지대죠. 그러니까 이 양계 지역에는 바로 뭘 보내냐면 바로 병마사. 병마사라는 이름에서 이미 병사와 말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느낌. 그치? 국방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양계는 결국 군사적인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근데 모든 곳에는 결국 다 안찰사나 뭐 행정가들을 내보낼 수는 없었다. 지방관들을 파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쭉 이 밑에는 요 밑에 속해 있는 속군과 속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부곡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보면 경기도가 있고 그 밑에 광주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경안동, 뭐 역동, 그 다음에 뭐 산이리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밑에 여러 가지 행정구역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 그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이나 속현은 결국 누가 다스리는 걸 거의 이 지방에 있었던 향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지방구역에 대해서 또 알아봤고요. 12목, 5도, 양계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그 다음 군사를 생각해보면 군대도 마찬가지로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는데 중앙군은 결국 2군 6위가 되는 겁니다. 중앙군은 2군 6위.
결국 중앙군은 결국 어디를 지키는 게 목표일까? 개경을 지키는 게 목표겠지. 그러니까 중앙군은 2군 6위 이렇게. 그래서 2군은 결국 왕의 친위부대고 6위는 결국 수도나 국경을 경비하는 이런 임무를 띠는 게 바로 중앙군 2군 6위였다. 그 다음에 지방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방에 있는 군대. 지방에 있는 군대는 주현군이 있었고 주진군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이제 외우긴 좀 어렵지만 주현군은 각 도에 있었던 거고 주진군은 양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주진군이 아무래도 국경을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셌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행정구역들 밑에 표가 있잖아요. 꼭 한 번씩 보시면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익숙해지면 돼요. 왕 밑에 이렇게 중서문화성, 상서성, 두 개의 성, 이성,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육부가 있죠. 그 다음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도병마사, 식목도감. 얘네들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했지. 기억나지?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추원, 어사대 3사 이렇게 어사대 3사 이런 기관들이 있었다. 특히 3사의 경우는 조선의 3사랑 다르게 고려의 3사는 곡식이나 화폐 이런 것들의 출납 및 회계, 즉 돈과 관련된 일만 했다 라는 것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5도 양계, 그치, 5개의 도와 위에 있는 양계, 2개의 계로 지방을 나누고 있고 12개의 12목을 설치해서 국가를, 지방을 다스렸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한번 적어볼까요? 자, 1번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답을 가려놓고 1번 태조왕건은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지. 2번 태조왕건은 어디를 북진 정책의 전진기지로 삼는다? 바로 서경. 다른 말로 하면 평양이겠죠. 그 다음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무슨 법? 노비 안검법을 실시해서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4번 광종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뭘 시행했다? 바로 과거제를 실시했다. 5번 땡종은 광덕, 중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 사용하면 광종이죠. 6번 성종 때 무슨 중앙관제 정비? 이성 육부 맞죠? 7번 고려는 독자적인 정치기구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하는 건 도병마사 맞지? 8번 고려시대 특수행정구역으로는 향, 소, 부곡이 있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향소 부곡은요, 아까 나와 있는 이 속군이나 속현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요 사람들이 훨씬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사 가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속군, 속현에 사는 사람들보다 차별받고 막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랬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향소 부곡민들이 자신들도 속군, 속현으로 올려달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또 나중에 이 고려의 향소 부곡민들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이 향소 부곡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나중에 생기게 되거든요. 특수한 것으로 향소 부곡이 있었다. 고려에는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고려는 중앙군으로 뭘 두었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 6위 알겠죠? 이렇게 공부해두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좀 배울 내용이 많았어요. 그쵸? 쓸 것도 많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개학이에요. 마지막까지 파이팅 합시다. 이상입니다.